주가 떨어질 때는 이렇게 하세요. 네. 이렇게 해보세요. 제가 이 내용을 한 이유가 그 유퀴즈 방송 유퀴즈 출연하셨잖아요. 네네. 거기에서 주가 떨어질 때는 어떻게 하나요? 그럼 네. 그냥 기다립니다. 네네네.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네. 근데 올라도 그래요. 올라도 네, 올라도 떨어져도 할 게 없어요 저희. 할 게 없다. 제가 여기 아, 네네. 요새는 근데 이제 주가가 오르는 국면이거든요. 저희 네네. 입장에서는 네. 너무 좋죠. 일을 안 해도 오르니까 네. 계속 부자가 되는 것 같고 되게 좋고 네. 떨어질 때는 또 일을 하든 안 하든 떨어지니까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러면 이 주가가 떨어질 때 네. 아니면 오를 때 네. 그렇게 가격이 변할 때 네.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보통 투자하는 분들 요거 근데 저희 채널 같은 이유를 경우는 잘 알고 모르고가 되게 중요하죠. 이유를 알고 네, 모르고 왜 떨어지는지. 음.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하루에 한 5% 이상 변동을 하면 네. 뭔가 실제로 이유가 있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막 1, 2%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저희는 아예 잘 무시를 하는 편이고 5% 이상 변동했다라고 네. 하면 기분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 이유가 뭔지를 알고 네. 빠르게 파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아. 아마도 이거를 이제 보시는 분들은 그냥 네. 주가가 떨어지면 기분이 안 좋다. 그렇죠. 라든지 아니면 이만큼 떨어졌으면 뭐 손절매를 해야 되겠다라든지 이렇게 의사결정을 자기의 마음이나 주가의 흐름만 가지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손절매 하는 게 좋을 때도 있고요. 예를 들면 5%만 빠졌는데 기업 가치가 뭐 10% 20% 이상 빠질 뭔가 이슈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네. 5%일 때 자르는 게 좋은 거고 근데 그게 전혀 그렇지 않다면 네. 또 이제 오를 수도 있는 건데 그 지난주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하루 그러니까 주구장창 일주일 내에 빠졌다는 그 주식의 예를 들면은 네. 그 정도 되면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었어요. 네. 근데 알고 있었죠. 무슨 문제인지 저는. 근데 네. 무슨 문제인지 알고 있는데 월화수목까지는 전혀 연락이 없다가 네. 금 이렇게 되니까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월화수목 네. 금. 네. 어쨌든 그분들도 저희한테 맡긴 주식도 이제 10개에 나누어져 있고 네네. 다른 데도 투자를 하고 계실 거기 때문에 네. 이 하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큰 관심이 없었는데 일주일 내내 떨어졌지만 네. 근데 급락을 하니까 이제 연락을 하신 거죠. 네. 근데 저희는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슈는 이러이러한 건데 네. 그게 뭐였냐면 회계법인과의 뭔가 악유가 있었어요. 그 상장 회사와. 그래서 그 회사를 맡고 있는 회계법인. 네네. 그 감사인. 네네네. 그 회계법인과 뭔가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 거의 네. 99% 이상 그렇고 근데 요것이 실제로 우리가 이 회사를 투자하는 이유와는 관계가 없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업부가 두 개인데 네. 큰 사업부 우리가 좋아하는 사업부에는 아무 연관이 없는 얘기고 네. 작은 사업부에 좀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은 사업부가 잘 안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우리가 투자하는 데는 사실 지장 없으니까 금방 오를 겁니다. 네. 라고 얘기를 했죠. 실제로 오르고 있고 다시 반등하고 있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유를 확실히 파악하고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한다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죠. 네네. 근데 그거를 파악하려고는 일단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안 보게 되거든요. 막 떨어지면 에이씨 모르겠으면 네. 마음속에 막 지워버리는 네. 그런 행동들을 하시는데 오히려 더 냉철하게 바라보고 무슨 일이 있는지 검색도 많이 해보시고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떤 기업 가치에 영향을 주는 것이었다면 네. 그거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의사결정을 뭔가 해야 되는데 네네네. 근데 주식시장은 그렇게 어떤 이슈가 발생했다고 해서 그것을 바로바로 정확히 반영하진 않아요. 네. 또 틀리게 반영하는 경우도 있고 며칠 전에 보면은 이제 외국 주식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네. 그 블록딜이라고 해가지고 시간외 대량 매매가 이제 크게 한번 일어났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에요? 외국 기업이요. 외국 기업에 네, 미국 주식시장에서. 근데 그게 주가를 확 이른바 밀어버리면서 싸게 확 팔아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뭔가 큰일이 일어난 것 같다. 그 수십조 단위였거든요. 수십조.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다. 네.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다. 네. 근데 그때 그 주식들이 주로 뭐였냐 하면 중국 회사인데 미국에 상장된 기업들이 있어요. 네. 뭐 알리바바라든지 네. 이런 주식들이 급락을 하면서 거래가 발생을 하니까 네. 이게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뭔가 알력 다툼이 있으면서 미국에서 중국 기업들을 퇴출시킨다 이런 뉴스 플로우가 좀 있었거든요. 네. 그 이슈인 것 같다라고 하고 사람들이 겁을 먹으니까 모든 주식들이 막 하락세를 갔던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요새 이제 약간 다시 유명해지셨는데 빌황이라고 네. 예전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헤지 펀드인 타이거 인베스트먼트에서 네. 아시아 총괄로 있으셨던 한국인 계세요. 아, 한국인이에요? 한국인이 엄청나게 입지전적인 인물이 됐었다가 아. 조금 이제 잠잠해졌다가 이제 안 좋은 이슈로 지금 요새 네. 기사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화면 보여주세요. 지금 알고 검색해보니까 보니까 나오네요. 월가 블록딜 그렇죠. 충격 뒤에. 이 분이 네. 이른바 빚을 많이 내가지고 레버리지를 많이 써서 투자를 하다가 네. 실패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주식들을 일단 빚을 갚기 위해서 네. 급하게 내놓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말하자면 이 사람이 갖고 있던 기업의 문제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거죠. 아. 이 사람의 개인적인 그 재정 상황과 네. 관련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사실은 그 주가 떨어졌을 때는 주식을 사야 되는 게 맞는 네. 거죠. 그래서 그런 이유들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 수급 이외의 이유들. 네.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바뀐 게 아니라 뭔가 뭔가 누군가가 많이 단기적 팔든. 변동들. 그렇죠. 네네네. 그런 걸로 인해서. 이게 지난주에 되게 네네. 큰 이슈였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그래서 저희 회사 그렇군요. 같은 경우는 네. 실제로 어떻게 했냐면 네. 이 빌황이 가지고 있는 주식들을 보고 있어요 지금. 아. 근데 이 사람이 당장 막 팔았으니까 네. 주가가 떨어질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알짜배기들이 있을 수 있고 네. 실제로 저희가 관심을 가지던 그 기업들을 이 사람이 투자한 기업들이 몇 개 있었어요. 아. 저희랑 약간 기업을 보는 시야는 비슷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비싸서 못 갖고 있던, 못 사던 그런 주식들이 갑자기 고점에서 한 30%에서 50%씩 다 하락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번 밑에서 담아볼까 하는 정도의 액션을 저희는 취하고 있어요. 아, 여기서 그쵸, 급할 때는 뭐 다 던져야 되니까. 그럼요. 자기가 부도나게 생겼는데 네. 기업 가치가 좋다 이렇게 기다릴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과도한 레버리지는 이분이 사실 주식으로 유명해지신지도 한 10년 이상 된 엄청난 고수죠. 베테랑이죠. 네. 근데도 너무 과도한 레버리지를 쓰니까 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실제 레버리지를 쓰세요? 저희는 썼다 안 썼다 해요. 어. 너무 지금 이 상황이 좋은 것 같다라고 네. 하면 쓰고 아니면 안 쓰고.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쓰냐면 저희가 가진 돈이 예를 들면은 뭐 10억이다라고 네. 하면 네. 최대한 5억 정도만 써요. 이거는 네. 말하자면 반대 매매.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져 가지고 빚을 상환해야 되는 일이 언제 생기냐면 네. 주식이 반토막 이상 전체 계좌가 네. 거의 60% 가까이 나야 반대 매매가 나오는데 아. 저희는 지금까지 그래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주 안 좋은 시점에도 네. 계좌가 반토막 이상 난 적이 당연히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겠죠.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이거는 50% 내가 가진 돈의 50%까지 빌리는 거는 우리는 되게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고 네. 근데 그거를 매번 50%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도 주가가 너무 떨어졌을 때 네. 아니면 이 기업이 너무 좋다고 생각할 때 빌렸다가 쓰고 다시 갚고 네. 왔다 갔다 반복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도한 레버리지는 아무리 고수래도 위험하다. 그럼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네요. 네. 그리고 주가가 떨어질 때 버틸 수도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네. 그러면 이제 사실은 떨어졌을 때 기분 좋게 많이 사가지고 네. 돈을 벌어야 되는데 네. 그것을 자기가 기회를 스스로 아. 뺏어버리는 거죠.